나오네. 여기에 하나는 계신가 봐요. 자,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68페이지 펴보세요. 원자의 구조, 전자배치 이걸 좀 봅시다. 68페이지 전자배치. 그러니까 얘기들이 막 이렇게 좀 약간 어렵게 들릴 수 있고 막연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얘들아 그냥 당연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배워지게 돼. 그러니까 자꾸 듣고 마음을 열고 열심히 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 원자는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성자를 붙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중성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도는 뭐가 있다? 네,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양성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플러스 개수와 전자의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야 돼요.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니? 기억나요? 중성. 네, 중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자는 어떻게 된다고? 네, 중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원자 번호, 요 양성자 수가 뭘 의미한다고 했니? 요 원자 번호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죠? 원자 번호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자, 그러면 요게 원자가 이제 요거는 대충 그린 거고,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거야. 근데 제일 처음에는 요거는 이제 굳이 안 물어보니까 배경 지식을 알아두세요. 돌턴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은 제대로 실험도 못 해봤을 거 아니니 그렇지 그냥 원자는 그냥 단단한 공 모양으로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죠? 공 모양으로 생겼어 라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나 공부 안 해서 까먹었다. 미치겠다.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아니야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전자가 이렇게 꼭꼭 박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원자가.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건 뭐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요거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배경 지식으로만 알아두세요.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실험을 해보니까 가운데에 뭔가 플러스를 띠는 것이 있어요. 요게 이제 원자 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 뭐가 돼? 여기 전자가 도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나는 이제 확인했어요. 라고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나와요. 보어. 요 사람이 중요한데 너희들은 알아둬야 게 요 사람인데 보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뭐 요런 관계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단순히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전자 껍질, 전자 궤도가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아셨죠? 네. 전자가 뭐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전자 궤도가 존재합니다.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껍질, 양파 껍질 같다 그래서 전자 껍질로 전자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고2 가서 배우는 건데 고2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규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자 불음호연이라고 해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굳이 여러분 지금 모르셔도 되고 우리는 뭘 찾아내냐면 요것만 보시면 돼요. 뭐 알겠죠? 전자는 어떻게 된다고? 껍질로 있어요. 궤도에 일정한 궤도에만 이렇게 전자가 존재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요게 이 원자 구조를 설명하는데 좀 쉬워.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요건데 바뀌었는데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요걸 이해하기에는 요걸로 설명하는 게 이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거예요. 아시죠? 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보어의 원자. 네,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 그걸 밑줄 하세요. 에너지 준위의 궤도라고 불러요. 선생님 질문했어요. 네.
원자가 전환되는 특정한 에너지 같은 게 소모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안 된대요. 왜요? 그거 얘 성질이 원래 그런데. 너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거든.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그거는 나중에 화학 원가서 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그냥 돌면 되지 왜 궤도를 따라 돌아요?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찾아낸 거야. 알겠죠? 그대 말대로 이게 회전을 하잖아.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얘기지. 예.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게 소모하다가 결국 가서 이렇게 얘 양성자랑 합쳐지면 충돌이 되면서 원자가 소멸할 거야. 그래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역학이나 전자기학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전자가 이렇게 나중에 힘을 잃어서 자기 에너지를 잃어서 얘랑 충돌해버리면 원자가 소멸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 구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주장이 나온 거야. 좀 어려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과정은 아니니까 그냥 들어. 이런 것들을 다 들어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보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의 소멸 없이 특정한 궤도를 따라서 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해는 안 돼. 알겠지? 그냥 얘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튼 에너지 소모 없음이라고 네. 주장한 거예요? 에너지의 소모 없이. 네.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만. 알겠지? 이게 준위가 뭐냐면 요거를 준위라는 말이 자꾸 나올 거거든. 예. 이게 에너지에 준하는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내가 질문을 잘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요렇게 혹시 너희들 불꽃 반응 기억나? 예. 얘들아 불꽃 반응했을 때 불꽃이 왜 일어났어? 요거를 중2 때 설명을 해주었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전자가 여기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있고 여기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있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가 요쪽 위쪽 궤도로 점프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에너지를 얻으면 돼요. 이게 빛의 형태로 얻든 뭐 열의 형태로 얻든 뭔가 에너지를 얻으면 이 전자가 다음 궤도로 점프를 해. 알겠죠? 에너지의 준위가 바뀐단 말이에요. 에너지에 준하는 위치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던 전자가 그러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 에너지를 날리면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날린단 말이에요. 선생님, 네. 혹시 뜨거운 공간에서 약간 괜찮은 거 있잖아요. 그건 그냥 기체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고요. 네, 원자 자체는 또 조금 달라요. 그러면 여기 전자가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니, 그치? 예. 위에 있던 놈이 내려오잖아. 이게 마치 위치 에너지 같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준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요게 뭘로 나타나? 방출하는 요 에너지가 뭘로 나타나냐면 빛으로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그게 너희들이 봤던 불꽃 반응 실험인 거야. 오케이? 뭐 그 다음에 또 이 불꽃 반응했을 때 비슷해 보이면 그 다음에 뭘로 봤어요? 스펙트럼으로 봤죠, 그죠? 예, 요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요런 것들이 요것들이 다 원자마다 틀리다. 아셨죠? 그래서 요게 특정한 에너지 주기에 따라서 전자가 돌고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거기 보이듯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산소를 한번 봅시다. 산소를 이렇게 8번 이렇게 써두면 가운데 양성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8개 있습니다. 알겠죠? 네, 가운데 8개 있어요. 그럼 여기 양성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몇 개 있냐면 첫 번째 궤도 이게 전자가 그럼 얘가 산소가 있으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니? 플러스 8이야. 네,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8개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 디립다 대고 전자를 8개를 그리면 안 돼. 알겠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갑니다. 알겠죠? 되게 좁아요. 공간이 좁아. 전자가 있을 공간이 좁기 때문에 2개까지만 들어간다는 걸 찾아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 몇 개까지 들어가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셨죠? 8개까지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8개니까 하나, 둘 하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요게 뭐가 되냐면 산소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릴 수 있어야 돼. 특히 어느 학교? 수학고등학교. 네. 무진장 좋아하세요. 아셨죠? 다른 학교는 이거 시험을 잘 안 내. 귀찮아서. 근데 수학은 열심히 그리셔야 돼.
이건 이런 걸 못 그리나요? 이것만 그리겠어요? 알겠죠? 더 심한 것도 그릴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까지 존재한다고? 2개. 예, 2개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궤도에는 8개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궤도에는 14개? 8개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 궤도에는 8개. 몰라도 돼요. 그래서 2개까지만 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 아 22. 여러분은 아. 20번까지만 외우기 때문에 하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럼 8개인가요? 아닌가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안 가르쳐줘요.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좀 뭔가 다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대학 가서 하면 되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보호의 원자 모형 한번 다시 봐봐요. 그 교재에 첫 번째 전자 껍질.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궤도를 따라 운동하며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요거 밑줄 한번 하시고 그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에너지 준위를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 핵과 가까울수록 낮다. 자, 요거예요. 원자 핵과 가깝다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뭔가 안정해지겠지. 그치? 가까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정해져요. 안정해지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낮다는 뜻이야. 에너지 준위가 낮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멀면 어떻게 돼요? 멀면 멀수록 뭔가 아무래도 불안정해지겠지. 그치?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고 요거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된다고? 높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정한데 왜 저 러더퍼드. 러더퍼드는 결국에 붙으면 사라질 거라고. 아니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붙어버리면 소멸해버리는 거니까. 알겠죠? 네? 아니 아예 둘이가 붙어버리면 그건 소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가까우면 돼. 가까이 돌는 건 괜찮아. 근데 붙어버리면 소멸이라고. 알겠죠? 그게 입자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 그래서 그래.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됐지? 자, 원자의 전자 배치 규칙. 자,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까지 채워진다고?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은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도 8개. 오케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나트륨 한번 해봐요. 나트륨. 자, 이 나트륨 몇 번? 11번. 11번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플러스 11 이렇게 쓰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8개. 8개가 있죠. 네, 5, 6, 7, 8. 그럼 모두 몇 개? 10개. 10개죠. 그럼 마지막에 하나 더 해야 돼. 아셨죠?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으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를 전자 배치를 그려라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지? 전자 배치를 그려라 그러면 나트륨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나트륨 플러스 11 여기까지 괜찮아. 첫 번째 껍질이 2개고요. 두 번째 껍질이 8개고 세 번째 껍질이 하나예요. 이러면 전자 배치 그림이 아니야. 숫자를 쓴 거야. 개수를 쓴 거지. 요렇게 그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수학고등학교 특히나 요거를 잘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뭐 7번도 그렇게 질소도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옆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원자과 전자를 한번 봅시다. 원자과 전자. 이게 뭐야? 이건 또 뭔 소리지? 원자가 전자. 원자과 전자가 있고 얘들아. 그 옆에다 하나만 쓰세요. 최외곽 전자가 있어요. 자, 최외곽 전자를 먼저 쓰겠습니다. 뭐라고? 최외각이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각자는 껍질의 각자예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잘 쓸게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최외각 전자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트륨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최외각 전자가 뭐예요? 요 놈이죠. 가장 바깥쪽 껍질이잖아, 그지? 각자가 무슨 각자인지 기억나지 얘들아? 요 껍질이야, 껍질. 아, 과학이 아니라 각이었어. 예, 과학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여기 각선미 알아? 각선미? 네. 각선미가 뭐예요? 그 약간 곡선이 아닌가? 그 이게 왜 여자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여자 다리가 예쁜 걸 가지고 우리가 각선미라고 부르잖아요. 무다리인데요. 내가 여자 다리를 이쁘게 지금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각선미. 이때 각자는 무슨 각자예요? 예쁠 거. 아 이거 다리 각자예요. 알겠죠? 다리를 뜻하는 다리 내가 각자. 손을 뭐 그런 성의는 뭐예요? 거기까지는 안 그거를 아 현실에서 선의 하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가 어렸을 때 궁금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중학교 저러면 나도 한자를 몰랐거든. 아니 보통 다리인지 모르고 네 가지잖아. 도대체 여자 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각이 어디 있지? 되게 궁금한 거야. 저기에 각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접선을 그어보자. 아 여기에 접선과 여기에 접선 접선을 각이요? 이렇게 그어서 생긴 이 각에 무슨 뭐가 있나 보다. 여기에 뭔가 신비로운 뭐가 있을 것 같아. 네. 와 쌤도 되게 특이한 그 다음에 선이 있으니까 아 각과 선의 아름다움 아 각선미구나 이 생각을 했지. 네,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무식했답니다. 알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각이 낮아졌어. 다리라는 뜻이에요. 각이 나죠. 진짜 직각은 없냐?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 여자 다리가 너무 이래. 아 이거 180도지더라고. 그리고 각 너무 이래. 그거 한 이제 한 100도 되겠죠? 그러니까 각이 되게 절묘해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했던 거지. 나 저거 어떻게 와 접선을 그릴 생각을 하시? 뭘또 열심히 접수는. 근데 요거는 뭐라고? 예, 요건 껍질이에요. 알겠지? 잊어먹지 말라고 해준 거야. 나도 이게 최각전자라고 진짜 많이 헷갈렸거든. 알겠죠? 예, 최각전자입니다. 아시죠? 그럼 여기에서 최각전자는 나트륨 같은 경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는 뭔지를 한번 해볼게요. 원자가 전자. 일단 쓰세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입니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말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교재대로 안 하고 그냥 제가 알아서 좀 갈게요. 교재대로 설명하니까 너무 어렵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원자가 전자하고 그다음 원자 껍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전자 껍질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왠지 없더라. 민서 내가 카톡 보고 왔니? 자, 민서도 얘기해주세요. 4시 반, 5시 반 어느 걸로 올래? 4시 반. 4시랑 4시게 됐어요. 4시 반이 있고 아니 4시. 5시 반이 있어. 어느 걸로 올래? 5시 반이요. 5시 반이에요? 몰렸네요. 예. 전자 껍질 있단 말이에요. 이 전자 껍질이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경우, 수소를 한번 봅시다. 수소를 보면은 1번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1일 거고, 양성자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전자가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요 전자 껍질 하나 있는 걸 이걸 뭐라고 하면 1주기라고 불러요. 알겠죠? 다시. 전자 껍질이 한 개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 1주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알겠죠? 그럼 주기율표에 우리가 1주기, 2주기, 3주기 봤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 리튬 볼까요? 리튬은 플러스 3번입니다. 그러면 얘는 전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겠죠? 첫 번째 껍질이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있죠, 그죠? 1주기. 네. 그러면 얘는 몇 주기야? 껍질이 2개니까 2주기가 되는 거기 안에서 아니 이거 알겠죠? 없었잖아. 그래서 전자 껍질이 2개니까 뭐라고 2개면 뭐라고 한다고? 2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자, 또 갑니다.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11번. 플러스 11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그죠?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여기 몇 주기가 되는 거야? 3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 껍질이 3개면 3주기. 이렇게 가겠지, 그치? 네. 그러면 결국 뭐가 돼? 주기가 뭘 말한다? 전자 껍질 수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주기는 전자 껍질 수. 아시죠? 자, 주기는 전자 껍질 수. 이거 하나 이제 배웠어요. 그럼 바뀌는 없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족을 배울 거예요. 아셨죠? 족. 족은 뭐냐? 최외곽 전자수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 알겠지? 설명을 일단 해줄게. 자, 수소는 지금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인가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고 그냥 얘가 최외곽 전자수죠. 전자죠. 그죠? 하나죠. 그러면 최외곽 전자수가 한 개이면 뭐라고 하는 거야? 1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딴 걸 하나 해볼까? 2개 있는 게 뭐 있을까? 베리륨 하나 할까요? 베리륨? 지금은 안 좋다. 베리륨. 그러면은 베리륨 같은 경우는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아시죠? 플러스 4고요.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 그 다음 껍질의 전자가 2개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얘는 몇 주기야? 2주기인데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야? 예, 2개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족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2족이라고 쓰자. 그래서 이게 2개가 되면 2족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알겠지? 자, 잘 보세요. 붕소를 하지 말고 딴 걸 해봐. 알루미늄을 한번 해봐. 알겠죠? 알루미늄 몇 번이에요? 기억나요? 13번. 예, 13번. 좋아요. 플러스 13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3개예요. 자, 최외곽 전자수는 3개. 그럼 이거 몇 쪽이야? 3족. 아니에요. 13쪽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은 3쪽에서 12쪽을 안 배웁니다. 네. 기억나요? 아, 네. 요거는 13쪽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해. 거기가 나왔더니 이제 6쪽이요, 몇 쪽, 7쪽이요 이러는 건데 아니야. 너희들한테는 3에서 12는 없어요. 그러니까 13쪽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최외곽 전자수가 3개가 되면 몇 쪽이라고 해야 돼? 13쪽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요걸 바꿔야겠지 살짝. 최외곽 전자수의 뒷자리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최외곽 전자의 수의 뒷자리 수. 이거를 우리가 족이라고 불러요. 아 미안해, 이거 반대로 썼다. 미안해. 족의 뒷자리 수구나. 아 이런 쏘리 미안해요. 족의 뒷자리 수가. 족의 뒷자리 수가 최외곽 전자수를 의미하는 거지. 그죠? 자, 우리 2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주기는 뭐라고? 전자 껍질 수요. 그 다음에 족은 뭐라고? 족의 뒷자리 수는 최외곽 전자수를 의미한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왜 배우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봅시다. 뭐를 가야 되냐면 알칼리 금속을 다시 한번 좀 갈 거예요. 알겠죠? 네, 알칼리 금속 펴서 해도 돼요. 자, 알칼리 금속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알칼리 금속 뭔지 기억나나? 리튬이 있고요. 수소 빠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트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륨이 있어요. 조금 많이 그려야 되는데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요건 3번이고, 요건 11번이고, 요건 19번이에요. 그치? 자, 그럼 요거 플러스 3이고, 요거는 플러스 11이고, 요거는 플러스 19입니다. 아까 한 거 그냥 그대로 그릴 거예요.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1개입니다. 첫 번째 궤도에 2개고, 두 번째 궤도에 8개고, 세 번째 궤도에 1개예요. 하나 더 보여야 돼. 2, 8, 8, 1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 몇 쪽이야? 1족. 1쪽 원소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 몇 쪽 원소가 되는 거야? 1쪽 원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수소가 제외예요. 이거 조심하시고 1쪽 원소야. 그럼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자 얘가 자 여기서 그걸 해야지. 방금 원자는 첫 번째 궤도에서 2개고 두 번째 궤도는 8개고 세 번째 궤도에도 8개라 그랬잖아. 근데 너희들 기억나니? 옥텟 규칙이라고? 옥텟 규칙이라고 기억나요? 네. 네, 8전자 규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네, 조금 정신없어요. 8전자 규칙이 있습니다. 요 첫 번째 궤도 2개를 제외하고 전자가 다시 미안해. 최외가 전자수가 8개이면 안정해지는 법칙이에요. 왜 이런지는 몰라요. 알겠지? 그냥 원자가 그렇대요. 원자의 최외각 전자수가 8개이면 안정해집니다 라는 법칙이라고요. 알겠죠? 요거 너희들 뭐 할 때 배웠냐면 이온 만들 때 배웠어. 기억이 나냐? 생생하게 나지 기억. 아니? 자 그럼 요걸 한번 볼게요. 자 너무 빠르면 좀 천천히 할게요. 옥텟 규칙. 최외각 전자수가 8개이면 안정해지는 규칙이 있다. 그래서 리튬을 보시면 자 얘는 지금 여기가 2잖아요. 그죠? 첫 번째 껍질이 2개고 두 번째 껍질이 하나인데 얘는 안정해지고 아직까지는 안정하지 않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7개를 가져와서 8개를 만들든지 아니면 얘를 그냥 하나 날려버리고 2개로 끝내든지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게 낫겠어? 그냥 얘 하나 날리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날려버려요. 그러면 뭐가 돼요? 자, 전자 하나 날립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리튬 1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치? 왜? 여기는 플러스 3이고 여기는 전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고 플러스 3이니까 1가 플러스가 되지. 그죠? 그래서 뭐가 돼? 리튬 이온 된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볼게요. 자, 이쪽으로 나오면 얘도 마찬가지지? 7개를 얻어오든지 얘 하나 날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차라리 하나 날리는 게 편하니까 얘를 하나 날려버린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Na 1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1인데 전자는 2, 8, 10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가 된 거야. 자, 하나만 더 해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 하나 날립니다. 날려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K 1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적인 성질이 뭐야? 전자를 한 개 잃고 뭐가 돼? 1가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쓸까? 양이온 되는 거지. 그럼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그렇게 전자 하나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은 다 똑같지. 그죠?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같은 족이면 전자 한 개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화학적 성질이 같다. 같은 1족이면 전자 하나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화학적 성질이 같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같은 족이면 뭐가 돼?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뭘 보는 거야? 할로젠 원소를 보는 거죠. 할로젠 원소 뭐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플로린이 있었어요. 저걸 4개를 다 할 건가? 아니야, 2개만 할 거야. 네, 염소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얘 9번이고 얘 17번입니다. 너무 컬러풀하지 않아서 요 플러스 9고요.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7개 있습니다. 얘 최외각 전자 몇 개야? 7개. 그치? 그럼 얘 몇 쪽이야? 네, 얘 17쪽이에요. 알죠? 네, 17쪽 원소예요.
최외곽 전자 7개 17조 원소. 그럼 얘도 플러스 17이니까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 마지막 궤도에 7개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거지. 옥텟 규칙에 맞춰서 여기 지금 7개잖아. 근데 뭘 하고 싶어? 8개로 맞춰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8개로 맞추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가져와서 8개로 채우든가 7개 그냥 다 날려버리든가. 아셨죠? 그럼 얘는 차라리 전자 하나 가져오는 게 낫겠지. 그래서 뭐가 돼? 이렇게 전자 하나 가져옵니다. 그럼 뭐가 돼요? F1과 마이너스